실비 없는 분들 없으시죠? 실비로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실 텐데 실비 보험금 청구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청구하셨다간 그에 대한 불이익은 고객님들이 지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의 요청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무 서류에나 서명을 해주신다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즉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인데 보험금 청구하면 문제가 생긴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거기에 처방전이 있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질병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면 더 좋습니다. 이것들이 메인 서류들인데 전부 무료 서류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입원을 했다면 입퇴원 확인서를, 수술을 했다면 수술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니 줘야겠죠. 그래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내가 낸 병원비에서 과거에 가입한 실비라고 한다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 실비라고 한다면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만 돌려받게 됩니다. 최근 실비의 가입자분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있다 보니 내가 병원에서 쓴 비용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통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청구서에는 개인정보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있죠. 여기에서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아무리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라도 함부로 열람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이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ICIS라는 보험 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록은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상관없이 어떠한 청구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확인하여 내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를 잡고 할증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즉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를 해두신다면 1,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라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3개월 이내의 병원 이력입니다. 정확히는 3개월 내에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약 처방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인데 저는 고객분들께 병원에 가신 이력이 있다면 전부 말씀해달라고 하는 만큼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년 이내의 의사 소견으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마지막은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 처방이나 중대 질병 진단 치료력을 묻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보험 가입 당시에 위의 사항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지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력 자체가 보험사에서 조회가 되다 보니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묻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고지를 해야 하는지 억울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청구 안 했을 텐데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표준체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플랜으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고객님들도 아쉬워하시고 저 역시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고지사항에 해당 안 되더라도 고지를 요청해 인수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도수치료의 경우에 가벼운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실비에서 돌려받으니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7번 이상 받게 되면 5년간의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도수치료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할 때 까다롭게 심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주 쉽습니다. 고지사항 중에 마지막 5년 이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면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입원이나 수술 또한 7번 이상 통원이나 약 처방 30일 이상을 받았다면 이건 5년 동안 보험을 가입할 때 따라다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던지 안 하던지 고지를 하셔야 하기에 그냥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봤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상태가 괜찮아져 병원을 가지 않게 된 거죠. 그럼 이건 상세불명의 두통으로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병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으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는 순간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죠. 그럼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청구는 어차피 3년 이내에만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없다라면 보험금 청구 얼마든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구는 천천히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험금 청구 시 조사가 나왔을 때 함부로 서명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을 청구하다 보면 특히 청구가 많거나 청구한 금액이 크다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죠. 그때의 조사자가 내미는 서류를 모두 서명하시면 크게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정말 새까맣게 잊어서 고지를 못한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꼭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보통 어떤 상황에 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질병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비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근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검사 결과가 치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장염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처방된 약이 장염과 전혀 연관성 없는 약이라면 당연히 조사를 해보겠죠. 세 번째는 비합리적으로 나온 치료 비용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통원을 했는데 보험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다면 당연히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청구한 경우입니다.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진료기관에서 치료 후에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또 과잉진료는 아닌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외에도 고의적이나 실수로라도 고지사항 위반이 의심된다거나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청구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보험금 청구했는데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전화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사자와 통화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사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명을 해줘야 하는 것들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잘 모르면 전부 다 서명을 해주게 되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해주면 안 되는 서류 첫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보통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한 후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꼭 사인을 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서 사인을 해줬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주시면 내가 기존에 다녔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의료자문 동의서는 절대로 서명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약관상에도 보험회사도 보험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문동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보류가 될 수 있죠. 또한 지연이자 없이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서명해주시기 전에 당연히 내가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담당 의사가 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의 추가적인 소견을 제출한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한다면 좋겠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동시감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시감정이라는 게 제3의 상급병원에서 보험회사와 환자가 같이 감정을 받는 것인데 동시감정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감정을 받다 보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동시감정제도를 통해서 보험사 연계 병원이 아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가장 베스트는 내가 치료받는 병원 의사에게 추가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거라는 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명을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
가입했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러한 과정이 모두 막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류는 고객을 위한 서류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서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면책동의서는 서명 거절해도 되니 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부재소 합의서는 면책동의서와 비슷한 서류인데요.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청구한 건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걸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기에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이 생겨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부재소 합의서 역시 절대로 서명해주면 안 되는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면책동의서나 부재소 합의서는 내가 앞으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해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대해서 동의만 한다면 조사자들이 직접 서류를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동의 없이 타인이 절대로 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해서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청구에 불리한 치료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비슷한 것인데요.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병원에 가면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실 텐데 그 내역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역시 서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시에 서명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 5가지도 말씀드렸는데요. 서명을 꼭 해주셔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류나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위임장 이런 서류들은 서명을 해주셔야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도 병원명과 날짜를 작성해서 적어주셔야 모든 병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그 서류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도 마지막까지 유의하시면 좋겠죠. 보험은 가입하는 시점부터 가입한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객님들은 가입하면 끝이 아니고 설계사들도 판매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쇼핑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보고 만져보고 비교도 해볼 수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손해보기 쉬운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담당자,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해야지만 가입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보험 때문에 걱정,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죠.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한 명의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것이 아닌 여기저기 제대로 비교해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2년 납입하고 끝이 아닌 20년, 30년을 납입하면서 몇백, 몇천만 원을 납입하는 아주 비싼 상품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